안녕하십니까. 통찰TV의 조승재입니다. 신산업혁명의 물결이 큰 부자 되는 핵심 키다, 이런 제목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신산업혁명의 물결이 큰 부자 되는 핵심 키다 라고 하는 측면에서요, 여러분들 무엇을 통찰해 볼까요? 통찰의 주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경술국치 아시죠? 또 한일합방 아시죠? 1910년에 한일합방이 됐는데요, 우리나라를 통째로 일본한테 넘겨준 굴욕의 역사입니다. 그 굴욕의 역사의 진짜 이유는 뭘까요? 여러분들, 보통 사람들은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일본 놈들이 나쁜 놈들이라서 한국을 침략했다. 그 다음에 우리나라의 그 당시에 왕을 비롯해서 여러가지 신하들이 나쁜 정책을 제대로 펴지를 못해서 그랬다, 이런 여러가지 얘기들이 많죠. 또 을사오적 이래서 일본한테 친일을 했던 그런 오적에 대해서도 원인으로 얘기하는 사람도 많습니다. 그런데요, 진짜 본질적인 의미가 무엇인가 하는 것은 바로 산업혁명이 우리나라의 경술국치와 한일합방의 가장 핵심적인 원인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이 1780년대 영국에서 일어난 1차 산업혁명 잘 아시죠? 전기기관이 발명됐고요, 1차 산업혁명이 일어났습니다. 이것을 1800년 들어서 미국이 가져가서 그대로 선도적으로 받아들이고 발전시켰죠. 그리고 개방적인 정책을 통해서 미국은 유럽에 있는 막대한 자본을 끌어들였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세계 최강의 패권국가인 미국이 탄생한 것이죠. 즉, 영국과 미국에 이르는 이런 거대한 선진국의 패권은 어디에서부터 출발했는가 했을 때 바로 1차 산업혁명을 수용하고 받아들였는가, 받아들이지 않았는가 때문에 결국 일어난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일본은요, 바로 1850년 그 다음에 1870년 요 기간 동안에 메이지 유신을 통해서 대양위 정책을 폈습니다. 서양을 그대로 배우자는 것이죠. 그래서 산업혁명을 적극적으로 수용했습니다. 반면에 한국은요, 쇄국 정책을 썼죠. 주저하게 전도돼 갔고요, 나라를 문을 닫아 걸고 산업혁명을 거부해 버렸습니다. 바로 이것 하나 때문에 한국이 일본에게 그 굴욕을 당한 것입니다. 한국의 대원군의 쇄국 정책이 바로 한일합방의 비극의 주 원인이었다는 것입니다. 이 산업혁명을 거부함으로써 한국은 약 100만 명 이상, 약 400만 명까지, 지금 정확한 인원은 밝히지 않고 있는데요, 100만에서 400만 사이의 인원이 징용으로 끌려갔습니다. 강제로. 그죠? 그리고 20만 명의 우리들의 딸, 우리들의 누나, 우리들의 여동생이 정신대로 끌려가서 성노리고로 전락한 굴욕을 맛봤죠. 그 원인이 무엇입니까 도대체? 일본 놈들이 나빴어요? 아닙니다. 가장 큰 원인은요, 본질적인 원인은요, 통찰적인 관점에서 본다면은요, 1차 산업혁명을 거부했기 때문입니다. 일본은 1870년 메이지 유신을 통해서 산업혁명에 편승해서요, 한때 세계 2위, 지금 중국한테 밀려서 세계 3위의 부국으로 토약했죠. 이렇게 산업혁명은 무서운 것입니다. 산업혁명의 물길을 받아들이는 것과 받아들이지 않는 것은 국가의 명운을 좌지우지합니다. 개인의 삶도 좌지우지합니다. 그 후에 한국은 한강의 기적을 이루어냈죠. 한강의 기적은 1961년부터 시작됐습니다. 이때 한국은요,
박정희 대통령이라고 하는 경제에 성공한 대통령이 나와서 2차 산업혁명과 3차 산업혁명의 빠른 추격 전략을 시작을 했죠. 그래서 2차 대전 후에 세계에서 유일한 경제 성공 사례와 민주화를 동시에 이루간 나라로 기록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날 이 정도의 부를 또 이 정도의 삶을 누리고 있는 그러한 그래도 선진국 수준의 국가가 된 것이죠. 세계 10위의 경제 강국입니다. 한국만요, 우리나라가 형편없는 아직도 개도국이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많지만 이미 한국은 선진국 수준에 도달했어요. 그런데 또 한 번의 기회가 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 한 번의 기회가. 이 또 한 번의 기회가 바로 뭐냐? 4차 산업혁명, 신산업혁명의 물결이라는 것이죠. 이 신산업혁명의 물결은 여러분들이 책이나 TV나 매스컴을 통해서도 많이 보셨겠지만 본질을 과연 통찰하고 있는가 하는 것이 더 중요한 것입니다. 평면적이고 단편적인 시각으로서는요, 그냥 4차 산업혁명이 무엇이다 하는 개념만 알 뿐이죠. 개념은 아는 것은 우리 삶에 아무런 도움도 되지가 않아요. 그러면 그 본질을 통찰하면은 무엇이 나오는가 하는 관점에서 보겠습니다. 이 4차 산업혁명은요, 인공지능 AI와 블록체인 산업이 핵심입니다. 이 산업을 통해서 부의 재편 기회가 오고 있어요. 이 부의 재편 기회가 온다고 하는 것은 지금 상황을 우리가 새롭게 관점을 정리한다면 개화기 시대의 조선과 비슷합니다. 개화기의 조선시대와 유사하다는 거죠. 한국이 일본에게 합방이 되었을 때 그때 한국의 상황은 주작에 몰입되어 있었죠. 낡아 빠진 학문만을 공부를 하고 있었습니다. 아무런 쓰잘데기 없는, 나라를 오히려 멸망으로 구렁텅이로 몰아넣는 전통적인 그런 학문만 배우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당시에 산업은요, 뭐가 있었습니까? 농업밖에 없었어요. 과학을 또 산업을 육성하고자 하는 의지와 생각과 사상이 전혀 없었죠. 그리고 쇄국 정책에 의해서 서양의 문물과 산업혁명은 철저히 거부하고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배척을 하고. 근데 지금 우리가 기존의 2차 산업혁명, 3차 산업혁명은 빨리 추격을 해서 성공을 했습니다만 다가오는 새로운 신산업혁명의 거대한 물결은 개념만 알고 있을 뿐이지 그것을 구체화시키기 위한 국가적인 정책이나 개인적인 어떤 자기 노력이나 또 실행력을 가지고 그것을 갖다가 내 삶에 도입하고자 하는 의지와 노력을 아무도 기울이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물론 일부에서 따라가고는 있습니다만요. 우선 전통 산업을 전부 스마트화시켜야 됩니다. 인공지능과 블록체인을 집어넣었어요. 여러분들, 인공지능이라는 것은 뭡니까? 스마트화거든요. 지능화입니다. 효율이 떨어지는 전통 산업에서 아주 똑똑하고 빠르고 효율적인 지능화된 그런 산업으로 탈바꿈을 하는 거죠. 여기 따라서 생산성이 급격히 일어납니다. 일국의 GDP, 어떤 국가가 부자나라가 되려면요, GDP가 성장을 해야 되죠. 그게 성장하려면요, 자본이 투하가 많이 되거나 노동이 투하가 많이 되거나 생산성이 고도로 높아져야 돼요. 우리나라는 저출산 고령화 때문에 또 최저임금 주 52시간 이런 것 등등 때문에 이제 노동을 많이 투입하기가 어려워졌어요. 그러면은 어떻게 해야 되나요? 그러려면은 이제 할 수 없이 생산성을 고도화해야 돼요. 마침 4차 산업혁명의 기회가 왔습니다. 인공지능이 그 핵심입니다. 인공지능을 통해서 우리는 모든 산업을 스마트화해서 생산성을 고도로 높여야 되겠습니다.
두 번째, 새로운 산업, 데이터 산업이나 로봇이나 블록체인 같은 산업의 수요는 앞으로 폭발할 겁니다. 특히 인공지능이 보편화되면요, 반드시 블록체인이 들어와야 됩니다. 여러분들, 인공지능이 가져올 가장 혁명적인 산업 중에 하나가 또 뭡니까? IoT, 초연결 사회라는 것과 그 다음에 자율주행차 아니겠습니까? 자율주행차가 되면은요, 차들이 알아서 운전할 필요 없이 가죠. 그러려면 수많은 문제들이 발생합니다. 만일에 그 자율주행차를 인터넷으로 해킹을 했어요. 브레이크를 고장내게 만들어버리면요, 죽는 거예요. 마구 사람을 죽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지금 디지털 뱅킹이 보편화되고 있죠. 그래서 암호화폐라든가 이런 산업은 앞으로 필연적인 과제가 됩니다. 이런 산업으로 거대하게 전개되는 것은 막을 수가 없어요. 제가 다음 편에 암호화폐의 전망에 대해서도 한 챕터를 활용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은, 암호화폐는 어떻게 될까요? 없어질까요? 사기일까요? 아닙니다. 암호화폐는 거대한 화폐 금융 혁명입니다. 모든 화폐는 암호화폐로 이전될 수밖에 없어요. 전환될 수밖에 없어요. 이미 내년도 상반기에 중국은 위안화 암호화폐를 발행합니다. 이미 중국은 거지도 현금을 안 받습니다. 중국이 그러면은요, 중국보다 더 선진국인 한국이 그걸 안 따라갈 수가 있겠습니까? 그럼 수많은 보안 문제가 발생합니다. 돈 문제고 금융 문제고 은행 문제이기 때문에 이 보안 문제를 원천적으로 해결할 것이 블록체인밖에 없어요. 블록체인이라는 것은 쉽게 설명하면은 보안을 완벽하게 할 수 있는 분산된 정보 처리 어떤 시스템이죠. 그리고 그 꽃이 암호화폐입니다. 블록체인에서 완벽한 보안을 하려고 하면은 디지털 노드가 필요한 것이고요, 마스터 노드가 필요한 것이고, 이 노드를 많이 깔아서 보안을 완벽하게 검증시키려면 암호화폐는 필수적이 됩니다. 따라서 그 산업은 그렇게 갈 수밖에 없어요. 이것은 제가 다음 주에 한 챕터를 활용해서 여러분들에게 다가오는 인공지능과 블록체인에서 일반인들이, 개인들이 작은 돈을 가지고도 엄청난 거부가 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요, 지금 인공지능 혁명이 어떻게 세상을 변화시키는가를 한번 보겠습니다. 양자 컴퓨터, 지금 10,000년 할 계산을 3분 만에 처리해요. 이게 이제 곧 들어옵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컴퓨터의 성능과는 비교할 수 없는, 상상을 초월하는 성능의 컴퓨터가 들어온다는 거예요. 그리고 기계 자체가, 인공지능 자체가 딥러닝을 해요. 지금 미국의 로스라고 하는 판례 분석 인공지능 변호사는요, 1초에 10억 개의, 여러분 놀라지 마세요, 1초에 10억 개의 판례를 분석합니다. 이걸 인간 변호사가 따라갈 수 있을까요? 변호사의 80%는 결국 일자리가 불필요하다는 것이에요. 자, 문명의 교체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인공지능 혁명에 의해서 여러분들 의사, 지금 가천길병원의 의사들 보면요, 지금 의사하고 인공지능 IBM의 왓슨이 지금 진단을 하고 있죠. 그런데 만일에 암 때문에 당신이 어떤 항암제를 치료하는 게 좋겠다 이렇게 해서 나오면은요, 그것을 의사가 판정하는 거하고 인공지능이 판정하는 게 다르면 가천길병원에 오는 환자들이 인공지능의 진단을 따르겠다고 얘기한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러니까 신뢰가 벌써 인공지능에 벌써 들어갔습니다. 최근에요,
인공지능 화가 그린 그림이 1,000만 원에 팔렸어요. 최근에 나오는 많은 기사들도 기자들의 기사들도 인공지능으로 지금 대체가 많이 벌써 한 20-30% 거의 됐습니다. 지금 공시생들이 공무원 하겠다고 난립니다. 일자리가 부족하니까. 근데 공무원들 앞으로 20-30년 뒤에도 공무원의 일자리가 제대로 있다는 보장이 있을까요? 공무원이 물론 절반 정도는 상당히 창의적인 업무 이런 것을 합니다만은 또 절반 정도는 매일 하는 업무, 그 다음에 일정한 지속적으로 반복되는 업무를 하고 있는 일이 많다 이거죠. 그런 일자리는 필요가 없다 이거예요. 그 다음에 목사님 같은 경우도 지금 방대한 인공지능이 데이터를 가지고 있어서 모양만 예수님 비슷하게 만들어 놓으면 예수님이 성경이나 이런데 세계에서 온갖 설교를 모아서 가장 최고의 설교를 하는 그런 시대가 오고 있다는 것이죠. 10년 후에 자율주행차들이 다 보편화되면요, 이제 운전기사들이 불필요합니다. 은행이나 금융인도 지금 일자리가 많이 줄고 있죠. 지점 다 줄이고 있습니다. 일자리의 80%가 대체된다는 얘기가 있죠. 그런데 일자리가 없어지기만 할까요? 심지어 어떤 사람은요, 인공지능 시대가 오면요, 일자리가 다 없어지기 때문에 99%가 일자리가 없고요, 나머지 1%만 일자리가 있고 나머지는 할 일이 없어 논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거 틀린 얘기입니다. 생각도 못한 일자리가 많이 창출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신산업혁명 물결이 가져올 새로운 일자리가 어떤 것이 있을까? 어떤 것에서 우리가 큰 기회와 부자가 될 수 있는 기회를 찾아낼 수 있을까 하는 것을 통찰적 관점에서 연구를 해야죠. 그래서 미래 예측을 해야죠. 미래 예측이 쉽지 않습니다만은 통찰을 통해서는 예측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요, 결국 새로운 일자리나 새로운 부의 기회는요, 사람에게 있거든요. 사람이 편리하고 사람이 하고 싶고 사람이 욕망이 있는 곳에는 일자리도 있고 돈도 있고 부도 다 있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들 1870년도에 일본의 농업 인구가 90%였습니다. 전 인구의 10명 중에 9명이 농사를 지었다는 거예요. 2020년대에는 3%로 축소됐습니다. 그러면 나머지 87%의 인구는 어디 갔나요? 일자리가 다 없어져서 망했나요? 아닙니다. 새로운 산업으로 다 진출했죠. 1차 산업혁명, 2차 산업, 3차 산업으로 진출했죠. 일자리가 오히려 부족하죠. 자, 골드만삭스가 최근에 600명의 애널리스트, 전문 분석가들을 598명을 해고했습니다. 애널리스트 다 잘랐어요. 2명만 남겨놨어요. 왜 그랬을까요? 인공지능이 분석한 것과 전문 하버드, MIT, 스탠포드 나온 최고의 애널리스트들이 분석한 것과 비교해보니까 인공지능 분석한 게 더 예측이 맞고 더 돈을 벌어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598명을 해고했어요. 2명을 남겼는데 2명은 왜 남겼을까요? 바로 인공지능 전문가를 남겼습니다. 그러니까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일은 이제 대체되고 없어진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사람의 욕망이 가 있고 사람의 편의성을 편리하게 해주고 하는 새로운 일자리는 무수히 창출될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부가 어디에 있는가? 이것을 통찰하고 찾아내는 것. 지금부터 앞으로 여러분들에게 조승재의 통찰TV가 제시해드리겠습니다. 자,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여러분들 행복과 성공의 바이러스 전파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은 모든 여러분들 다 부자 되시고 성공하시고 행복하세요.